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지난주 24일에 16만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흘 동안 조정이 나왔고 지금 오늘 14만 4천원대 빠르게 10% 정도 하락한 모습,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객예탁금이 좀 증가를 많이 했어요. 9월 19일, 20일 이때 12만원대의 주가가 약 20% 이상 오르면서 15만원대를 넘어서는 이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기점으로 해서 예탁금이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오 대장주에 대한 순매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장대 양봉이 나온 이 날 해가지고 고객예탁금이 유입이 있었다. 즉 고객예탁금이 일어난 부분 중에서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 빨간색 이 부분들이 결국 유한양행으로 상당 부분 투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고가권에서 트레이딩하는 모습 관찰되고 있고요. 물론 순매수 기조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한양행이 앞으로 4분기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바이오가 견조하게 상승한 적이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뭔가 상승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물론 다른 의약품들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가 크게 각광을 받은 것이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 때문이 아니라 FDA 신약, 그리고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재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한양행에게 임상과 관련된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급하게 꺾이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번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꽤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개발을 중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할 사항 아니라고 ABL 바이오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쪽이죠. 7월 말 이후입니다.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난 8월의 기사인데요. 이 공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임상을 종료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BL 바이오 해명으로 일단 일단락 되었는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주가를 임상을 중단한다는 얘기로 소개가 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ABL 바이오가 했던 기술 이전한 비임상 단계인 파이프라인 중에서 ABL105가 있는데, ABL105는 22년 ABL 바이오의 공동 연구 개발 의무는 종료됐지만 유한양행이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 기사를 유한양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에 승인을 받을 것이다, 허가를 받을 것이다, 임상을 통과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띄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이나 또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하면서, 그래 젖잘싸죠, 젖잘싸, 잘했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노력했지만 안 될 것 같아,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 내면서 최종적으로는 FDA 승인이나 이런 신약 개발에 다 실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유한양행의 FDA 승인 말고 결과적으로 좀 가능성 높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끝을 보는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패는 당연한 것인데, 해외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신약 개발 하나에만 목매지 않고 이미 과거의 성공으로 스톤도 받고 그리고 의약품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큰 우리나라 기준의 빅파마라고 하는 곳들,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에 전통 제약사를 제외한 바이오텍들의 수익 모델이 현재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러한 이슈들로 얼마든지 흔들릴 이유가 갖다 붙이고자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의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현재 16만원을 터치하고 15만원까지 가격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계는 목표주가 20만원 단계, 20만원을 터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연내 강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12만원대에서 15만원 이상대로 터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에이즈 100% 예방 효과를 발표했고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레이저틴이 렉나자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빨리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재평가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12만원을 보던 유한양행이 15만원을 강하게 뚫고 나서 20만원까지 상승하려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임상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거 외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연말까지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시면 어떠한 뉴스가 나와야 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지 이 부분이겠죠.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원 수준인데 가기 위해서는 한 15조 원 이상의 큰 움직임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이때는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던 부분을 좀 인식하는 그 과정이었고요. 이후에 각종 기술 수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국내 바이오텍들이 한 단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바이오텍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상승을 하면서 이때에서야 비로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유한양행은 FDA 허가와 관련된 모멘텀을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이끌어왔고 결국 이 목표 주가치 10조 원대를 오랜 기간 못 넘었던 이 가격을 넘을 수 있었던 트리거는 렉나자도 렉나자지만 HBI 치료제 몰리아품 공급 체결과 관련된 얘기였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 이런 다른 뉴스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24년에 이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마일스톤 유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환자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마일스톤 유입이 진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한양행이 이슈화되면서 연말까지 20만원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티닙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발표가 있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하반기에 마케팅 본격화되면 유한양행 좀 가시적인 주가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탈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